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뎠는데 발바닥이 찌릿하게 아프더라고요. 한두 걸음 걷다 보면 좀 괜찮아지긴 하는데 다음 날 아침엔 또 그래요. 혹시 요즘 이런 경험 하고 계시진 않나요? 단순히 어제 좀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피로가 쌓였나 보다 하며 그냥 넘기기 쉬운 증상이지만 이런 반복되는 발바닥 통증은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특히 아침 첫 발 디딜 때 가장 심하게 아프고 조금 걸으면 괜찮아지는 이 패턴은 많은 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족저근막염과 비슷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발바닥 통증이 족저근막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족저근막염이 아닌데도 비슷한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짧아졌거나 발 지지 근육이 약해졌거나 신발이 오래되어 발에 무리가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우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관절통, 근육통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진짜 원인을 정확히 알고 나면 치료는 절반 이상 끝난 겁니다라는 말을 자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발바닥 통증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고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지압과 발 강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구도 필요 없고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꾸준히만 하신다면 다음 아침엔 한결 가볍게 일어날 수 있으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발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뎠는데 발바닥이 찌릿하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딱 듣고 이건 족저근막염이네 하고 단정 지으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족저근막염 같지만 족저근막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이란 발바닥에 있는 넓은 섬유띠 즉 족저근막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면서 발 뒤꿈치 안쪽이나 발바닥 중간이 아픈 질환입니다. 특징적으로 아침 첫 발을 디딜 때 가장 아프고 움직이면 조금씩 풀리다가 오래 서 있거나 다시 걸으면 또 통증이 올라오는 패턴이 많습니다. 이런 증상만 보고 무조건 족저근막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원인들은 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발을 지탱하는 작은 근육들, 특히 발바닥 내재근, 종아리 근육, 아킬레스건이 단축되거나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족저근막에 과도한 부담이 실리게 되고 결국 염증 없이도 똑같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오래된 신발을 신거나 쿠션이 없는 슬리퍼만 주로 신는 생활, 갑자기 체중이 늘어난 경우도 원인이 됩니다. 특히 발 아치가 무너진 상태로 걷게 되면 족저근막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미세 손상이 생기죠. 이건 염증이 아니라 기계적 손상, 즉 반복적인 과부하에 의한 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뒤쪽 근육, 즉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지나치게 긴장된 경우도 발바닥 통증을 유발합니다. 종아리가 짧아지면 발뒤꿈치와 족저근막이 당겨지고 결국 발바닥에 무리한 장력이 가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발보다 종아리를 풀어야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발바닥 통증이라도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무조건 족저근막염이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자, 깔창을 바꾸자, 진통제를 먹자는 접근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해야겠지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점검법은 있습니다. 통증이 오직 아침에만 있다가 풀린다. 족저근막염 가능성 높음. 종일 무리 없이 서 있는데도 발이 점점 아파온다. 근육 피로성 통증 가능성. 발 뒤가 땡기고 종아리가 자주 뻐근하다. 아킬레스건, 종아리 단축 의심. 발에 힘이 빠지고 균형 잡기 어렵다. 발바닥 지지근육 약화 가능성. 이 네 가지 중 내 증상이 어디에 가까운지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정확한 대응의 시작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지압과 운동을 통해 발바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 통증에 효과적인 지압 포인트 3가지입니다. 꼭 따라해 보세요. 생각보다 시원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발바닥 통증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지압입니다. 지압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진료실에서도 이런 질문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지점만 잘 자극해도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 전체의 하중을 고스란히 받는 구조입니다. 걷고 서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게가 집중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작은 긴장이나 근막의 뭉침이 누적되면 통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지압은 뭉친 부위를 직접적으로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자가치료법이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발바닥 근막이나 아킬레스건 주변의 순환이 떨어지면서 근육과 힘줄이 마르듯 경직되기 쉽기 때문에 지압으로 그 흐름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걸음걸이와 통증에서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 지압을 하면 좋을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기 전 침대 위에서 간단히 그리고 저녁에 발을 쉬게 해줄 때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서 있었던 날에는 지압 하나만으로도 다음 날 아침 통증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지압할 때는 손가락 끝이나 지압봉 혹은 테니스공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나 통증이 민감한 분들께는 손가락으로 직접 눌러주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지압 시 주의할 점 몇 가지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무리해서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지그시 꾸준하게 눌러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처음엔 살짝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둘째, 눌렀을 때 날카롭거나 찌르는 통증이 있다면 중단하세요. 그건 염증이 있거나 신경 자극이 과도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찜질이나 휴식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지압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압으로 근막을 풀었다면 스트레칭으로 그 여유를 넓혀줘야 다시 뭉치지 않고 효과도 오래갑니다. 그리고 지압은 단독으로 해도 좋지만 간단한 발 근육 운동과 병행하면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알려드릴 발 지지 근육 강화 루틴과 함께 적용해 보세요. 정리하자면 지압은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첫발 디딜 때 통증이 심한 경우, 오래 서 있었던 날, 발바닥이 뻐근하고 화끈거리는 경우,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갑자기 움직일 때 발이 당기는 경우, 이런 상황에 지압을 생활화하시면 약이나 주사 없이도 통증이 점차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를 눌러야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무릎 지압처럼 확실한 반응이 오는 발 통증에 효과적인 지압 포인트 3곳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압이 좋다는 건 들어봤지만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발 전체를 주무르거나 아무 효과 없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발바닥 통증 완화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정확한 3곳의 혈자리를 알려드릴게요. 손끝으로 딱 5분만 눌러도 시원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용천혈 발바닥 중심. 이 자리는 발바닥 통증 지압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용천이라는 이름처럼 생명 에너지가 솟아오른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발바닥을 지나는 신경과 혈류의 교차점이기도 합니다. 위치는 간단합니다. 발바닥 앞쪽,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오목하게 들어가는 중앙 부위입니다.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바닥 중간까지 내려오는 선상의 오목한 지점이에요. 이곳을 손가락이나 지압봉으로 꾹 눌러보세요. 찌릿하거나 묵직한 느낌이 든다면 제대로 찾으신 겁니다. 지압 방법은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눌렀다 떼는 것을 1015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통증이 심한 분은 한쪽 발만 1분 정도 지그시 누르고 다른 발로 바꿔가며 눌러주세요. 용천혈을 자극하면 발바닥 통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발의 피로가 빠르게 해소됩니다. 수면의 질까지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두 번째, 태계혈 아킬레스건 옆, 발목 안쪽. 두 번째 혈자리는 태계혈, 주로 발 뒤꿈치 통증이나 아킬레스건이 뻣뻣한 분들께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위치는 발 안쪽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사이, 딱 그 사이 오목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말랑한 느낌 속에 통증이 느껴지면 제대로 찾은 겁니다.
이 자리는 신장 기능과 하체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족저근막염뿐 아니라 종아리 붓기, 발 뒤 피로, 야간지가 있는 분들께도 좋습니다. 양쪽 태계열을 하루 12분씩 꾸준히 지압해 보세요. 발 뒤꿈치에 쌓인 긴장이 점점 풀리면서 아침 첫걸음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승산혈 종아리 중간 근육이 튀어나오는 곳. 마지막은 종아리 안쪽에 있는 승산혈입니다. 이 자리는 사실 발바닥보다는 종아리를 푸는 혈자리지만 발 통증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풀어주셔야 합니다. 위치는 이렇습니다. 서서 발 뒤꿈치를 살짝 들면 종아리 뒤쪽 가운데 근육이 볼록 올라오는 지점이 보이실 거예요. 그 근육이 분리되는 바로 아래쪽 오목하게 들어간 지점이 승산혈입니다. 이곳을 꾹 눌러보면 종아리가 묵직하면서도 아픈 느낌이 올라옵니다. 그게 맞는 자리예요. 승산혈은 종아리 근육 긴장 완화, 그리고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의 당김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여기를 함께 풀어줘야 발바닥에 가는 당기는 힘이 줄어듭니다. 하루 12회 양쪽 모두 1분씩 눌러주세요. 특히 장시간 서 있었던 날, 하체가 뻐근한 날에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세 가지 지압 포인트, 용천혈, 태계혈, 승산혈은 발바닥 통증의 원인을 각각 다르게 풀어주는 핵심 자리입니다. 용천혈은 발바닥 자체 통증 완화, 태계혈은 발 뒤꿈치와 발목, 승산혈은 종아리부터 내려오는 긴장 완화에 효과적이죠. 세 곳 모두 하루 5분만 투자해도 걷는 걸음, 서 있는 자세, 아침 첫발이 달라집니다. 이제 지압을 했으니 다음 단계는 발을 지탱해주는 근육을 깨우는 운동입니다. 다음에서 알려드릴 간단한 발 지지 근육 강화 루틴까지 함께 실천하셔야 통증이 재발하지 않고 편안한 발걸음을 오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압으로 발바닥과 종아리의 긴장을 풀어봤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 발을 지탱하는 근육, 즉 지지 근육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지지 근육이 뭐예요? 라고 묻는 분들 많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발을 땅에 디딜 때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작은 근육들, 바로 그게 지지 근육입니다. 이 지지 근육은 발바닥, 발등, 발가락 사이사이, 그리고 발목을 둘러싼 깊숙한 층에 숨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발의 구조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편평족, 즉 평발입니다.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족저근막에 계속해서 부담이 쌓이고 조금만 걸어도 발바닥이 아프고 피곤해지죠. 또 다른 문제는 발목 불안정성입니다. 지지 근육이 약해지면 발목이 자주 꺾이고 작은 충격에도 염좌나 통증이 반복되기 쉬워요. 특히 50대 이후엔 자연스레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지지 근육이 받쳐주지 않으면 발바닥 통증은 반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립니다. 족저근막염이 재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지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지압만 하고 끝내버린 경우입니다. 통증은 잠깐 줄어들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발에 힘을 키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또다시 같은 자리가 아프고 점점 회복이 더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지지 근육 강화 루틴은 지압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어렵거나 힘든 건 아닙니다. 대부분 집에서 맨발로 도구 없이도 가능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발바닥 아치를 되살리는 감각 운동입니다. 발바닥이 단단하게 힘을 받으면서도 탄력 있게 지면을 밀어줄 수 있어야 통증 없이 오래 걷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을 깨우는 가장 효과적인 자극은 바로 발가락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발가락에 힘을 잘 못 줍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평소에 발가락을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발가락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발바닥의 내재근이 함께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치도 살아나고 충격 흡수도 잘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소제목에서 지지 근육을 깨우는 3분 루틴 운동을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수건 끌어당기기, 아킬레스 스트레칭, 맨발 균형 잡기. 이 세 가지는 제가 병원에서도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가르쳐 드리는 동작들입니다. 지금까지 지압으로 긴장을 풀어줬다면
이제 운동으로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단계입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이 루틴을 매일 아침 또는 저녁 하루 한 번만 실천해 보세요. 걸을 때 발바닥이 편하다는 말을 한 달 안에 직접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실천에 옮길 시간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당신의 발바닥이 훨씬 편안해지고 아침 첫걸음부터 달라질 수 있는 발 지지 근육 강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병원에서 환자분들께도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기본 운동들로 도구 없이 집에서 맨발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도 거의 없습니다. 총 3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해보세요. 1. 수건 끌어당기기. 발가락에 힘을 되살리자.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수건 하나면 됩니다. 바닥에 수건을 펼쳐놓고 맨발로 앉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이용해 수건을 끌어당기는 동작을 해주세요. 한쪽 발로 1015회 정도 반복하고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해줍니다. 이 운동은 발바닥의 내재근, 특히 장무지굴근, 단무지굴근 같은 발가락 굽힘근을 자극하는데요. 이 근육들이 활성화되면 발 아치가 다시 살아나고 걷거나 설 때의 충격이 훨씬 줄어듭니다. 처음엔 수건이 잘 안 끌어올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발가락이 경련 날 듯이 아프다면 그만큼 그 근육을 안 쓰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조금씩 반복해 보세요. 며칠만 지나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2. 아킬레스 스트레칭. 뒤꿈치와 종아리의 긴장을 풀어라. 두 번째는 발 뒤꿈치와 종아리를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벽 앞에 서서 양손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빼고 뒷다리의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이 쭉 늘어나도록 밀어주세요. 이때 뒤꿈치를 바닥에 꼭 붙이고 무릎은 곧게 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쪽당 30초씩 좌우 23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만 푸는 게 아니라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이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뒤가 당기는 느낌이 시원하게 풀릴수록 발바닥으로 가는 장력이 줄어들고 통증도 덜하게 됩니다. 특히 계단 내려갈 때 발뒤꿈치나 발바닥이 찌릿했던 분들께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칭입니다. 3. 맨발 균형 잡기. 발의 감각을 깨우는 훈련. 세 번째는 매우 간단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운동입니다. 맨발로 서서 양발에 체중을 균등하게 실어보는 것. 처음에는 그냥 바닥에서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얇은 매트나 푹신한 바닥 위에서 해보세요. 양팔을 옆으로 벌려 균형을 잡고 30초 1분간 눈을 감고 서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동작은 발바닥 감각 수용체를 자극해서 뇌와 발 사이의 신경 반응을 강화합니다. 즉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힘, 걸을 때 균형을 유지하는 근육들이 살아나는 거죠. 고령자분들께는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낙상 예방, 발목 염좌 예방 효과가 큽니다. 실제로 낙상 예방 프로그램에 꼭 들어가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 3가지 운동은 따로따로 해도 효과가 있지만 하루에 한 세트로 이어서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수건 끌어당기기로 발바닥 근육을 깨우고 아킬레스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고 맨발 균형 잡기로 감각과 균형을 훈련하는 구조죠. 운동 시간은 모두 합쳐도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한 번, 2주만 실천해 보세요. 걷는 느낌, 서 있는 느낌부터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루틴은 오래 서서 일하는 분, 운동 후 발바닥이 아픈 분, 아침 첫걸음이 찌릿한 중장년층 모두에게 꼭 필요한 기본 운동 루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 지압과 운동이 반복되는 통증을 끊어주는 습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꾸준히 이어가야 하는지를 결론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바닥 통증을 줄이는 지압과 강화 루틴 함께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의 통증을 줄이는 건 약이 아니라 습관이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통증이 생기면 약부터 찾습니다. 진통제, 소염제, 주사치료, 깔창 교체, 물론 단기적인 완화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만 반복하다 보면 통증은 일시적으로 가라앉지만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같은 자리에 같은 통증이 찾아오죠.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겪는
만성 통증의 악순환입니다. 특히 발바닥은 우리 몸의 무게를 직접 지탱하는 부위입니다. 한 걸음도 쉴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 부위는 근육과 인대, 근막을 꾸준히 관리해줘야 통증이 진짜로 줄어들고 재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압법과 3분 루틴 운동, 사실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특별한 도구도 복잡한 동작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걸 매일 5분 꾸준히 실천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발은 앞으로 1년, 5년, 1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어느 순간 아침 발 디딜 때 느낌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계단 내려갈 때도 무릎보다 발이 더 편해요. 저희 환자분들께 실제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꾸준한 실천에서만 나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좋은 내용이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지금 영상 멈추시고 수건 하나 가져오셔서 발가락으로 끌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혼자만 실천하지 마시고 발이 아픈 부모님, 오래 서 있는 직장 동료, 같이 걷기 운동하는 지인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혼자 꾸준히 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실천하는 게 훨씬 오래 갑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50대, 60대,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의학적인 근거와 함께 실천 중심으로 계속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관심이 더 나은 건강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정확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